네, 잔매거진 이번 시간은요. 취업 준비생들의 진로에 관한 각종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취업 신문고 시간입니다. 네,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취업이 안 될까 고민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 취업 신문고 시간입니다. 네, 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 정철상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고민을 팍팍 해결해드리고 싶은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1호 스토리 코치십니다. Y스토리의 윤성혜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이 가진 이야기를 발굴하고 보여드리는 스토리 코치 윤성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합니다. 상큼발랄한 진아영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큼발랄한 캐스터 진아연입니다. 네. 오늘 달라졌네요. 친구가 이런 귀여운 척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 주체하지 못했네. 친구만의 생각이 아닐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취업신문고에 또 고민을 의뢰해준 주인공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20대와 같이 고민과 불안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꿈을 향해 노력하는 청춘 이화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을 또 안고 계시길래 저희 이렇게 취업신문고의 문을 두드려 주셨을지 네. 궁금한데요. 오늘 이화준 씨의 고민을 또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전문가분들과 함께 해결 방법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스튜디오에 또 나와주셨는데 우리 화준 씨의 고민이 무엇인지 사연을 한번 직접 읽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청년 이화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 경영학과 4학년 2학기를 재학 중이고요. 저는 남들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취업 대신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회사를 차리는 것이 하나의 꿈이고요. 회사를 차린 분들을 보면 근데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따라할 수 있지 막 그런 걱정이 들고요. 그래서 막상 창업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유지해야 될지 너무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네. 자, 이화준 씨의 고민 사연 들어봤는데 이야기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 출연 처음이시죠? 네. 라디오 DJ 같아요. 그러니까 네.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좋으시고. 예, 좋습니다. 일단 고민이요. 취업 네. 대신 창업을 해도 될까입니다. 네. 일단 예. 딱 저는 궁금함이 왜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제가 스승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20대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뭐 6종 스펙이니 7종 스펙이니 준비를 하지만 정작 20대에 취업을 하고 나서 40대가 되었을 때 퇴직이 되었을 상황에 어떤 준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만약에 그렇게 취업만 준비하게 될 경우에는 너가 40대 이후에는 먹고 살 길이 없다. 너가 그런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취업 대신 창업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창업 아이템 같은 게 지금 확실히 있는 상태인가요? 창업 아이템이기보다는 분야를 먼저 정했습니다. 네. 제가 작가와 편집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 같은 경우에 지금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편집자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서울 출판학교라는 편집자 전문 양성과정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지금 이제 입문 과정을 거쳐서 편집자가 어떤 직업인지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내가 출판사에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혼자 잘하고 계신데 굳이 저희의 문을. 큰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정철상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고민 들으셨는데. 저는 고민 상담 의뢰자를 오늘 처음 봤는데요. 네. 예. 저는 잘생긴 사람들만 보면 이렇게 시기 질투심이 들어가지고 예. 목소리도 괜찮고 제가 눈이 좀 크죠. 예.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러면 출판업 쪽을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출판업의 이제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출판업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은 남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제가 이 꿈을 꾸게 된 지는 1년이 조금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출판업계가 어렵다라는 그 이야기만 듣게 되었지 그 안에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출판업 경기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지금 현재가 가장 안 좋은 시기에다가 거기에다 뭔가 또 차별화 전략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필요로 한 시기여서 어떤 혹시 차별화 전략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출판업을 했으면 좋겠다. 출판 중에서도 굉장히 분야가 광범위해서 하고 싶은 게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문과 신화를 조금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 분야를 노력하고 싶은데
따로 차별화 전략을 제가 두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은 이제 구상만 하고 있는 그런 시기 네. 같군요. 조금씩 꿈을 이제 다듬어봐야 될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윤상현 교수님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일단 지금 취업 대신 창업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게 내가 정말 사업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개인 브랜드를 가진 1인 기업을 하고 싶은 건지 일단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혹시 네네. 저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창업보다 좀 개인 브랜드에 조금 더 치중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1인 기업. 네. 예. 그래서 창업을 하면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이 회사를 망했을 경우에는 내 자신도 무너질 것 같지만 내 이름을 걸고 1인 기업이 개인 브랜드를 했을 경우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임감이 더 생겨서. 네. 그래서 조금 더 그쪽에 좀 치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창업과 지금 말씀하신 개인 브랜드를 가진 1인 기업이 조금 다른 어떤 진로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 1인 기업가는 자기 자신을 고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1인 기업으로 뭐 성공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1인 기업을 한다라고 마음먹은 것은 내가 더 전문적인 어떤 분야를 가지고 대신에 여전히 내 시간과 그리고 내 돈을 맞바꾸는 시간에 따른 임금을 받는데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업은 아까 그 책임감을 말씀하셨는데 훨씬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내가 고용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직원이 10명이라 그래도 그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한 40명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라는 큰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고 대신에 좋은 거 그러니까 뭐 좋다라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본인의 그 가치관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스템을 갖춘 그런 사업체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에 따른 어떤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는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개인 브랜드를 가진 1인 기업이라고 한다라면 또 그냥 단순히 창업이라고 얘기하기는 또 조금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그거 차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좀 하나씩 지금부터 이제 좀 배워가면 되겠습니다.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일들,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인턴이라든지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출판학교 네. 거기서 이제 편집자 입문 과정을 겪었습니다. 네.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편집자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출판업계가 어떤 상황인지 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배울 수 있는 경험을 했고요. 그 외에 인턴으로 이제는 지금은 사회적 기업으로 변한 열정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1년 정도 그 일을 하면서 지금 좀 경험을 조금 쌓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요즘 뭐 취업 대신에 창업을 하려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년 창업에 대해서 우리 정철상 교수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저는 청년들 창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왜냐하면 기존 산업에서는 이제 새로운 사업적인 고용 창출이 제한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신선한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시각으로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지금 사실 사회적으로는 분위기가 안정지향적인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가장 열정적이고 도전 정신이 충만할 때 그때 이제 도전지향적인 창업을 선택한다라면 훨씬 더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청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경험이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기 부족하죠. 때문에 그러한 이제 다변화적인 요소들에 대한 경험을 좀 축적을 해서 미리 준비해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창업을 하다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은데 또 막상 어렸을 때 조금 나이가 좀 많이 들지 않았을 때 창업을 하다 보면 빚을 질 수도 있고 또 망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그러면 좀 체계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체계적으로 사실 창업이라는 것이요.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열심히 아주 모범생처럼 밟는다고 해서 성공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창업을 할 사람은 사실 창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 준비가 있겠지만 그 이전에 자신의 마인드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저에게 아까 정철상 교수님께 여쭤본 것처럼 청년들의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저도 일단 제 입장도 적극적으로 저도 추천을 하는 바거든요. 왜냐하면
젊을 때는 사실 실패를 해도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력이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도전을 해서 뭔가를 얻어본 경험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나중에 내 분야를 정하기에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위험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체계적인 준비 과정이라는 것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직접 찾아다니기보다는 찾아다녀야 하는데 그 찾아다닐 수 있는 곳을 하나하나 지금 이 자리에서 가르쳐 드리기보다는 직접. 네, 직접. 그리고 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창업에 있어서는 청년 창업에 있어서는 적극도 지지하는 입장이시고 네. 역시 네. 우리 윤성희 대표님은 직장 생활도 해보시고 지금 이제 창업도 하셨잖아요. 네. 각각의 장단점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궁금하네요.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직장 생활을 5년을 했고요. 예.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또 한 5년이 조금 안 되게 이렇게 흐른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직장을 그만두고 제일 좋았던 거는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저의 시간이 생기는 자유로운 네네. 평일 낮에 차를 운전하면서 어딘가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자유로움이 저는 한 3년, 4년 지나서도 이게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을 계속했었는데 사실 절대 그게 창업의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 좋았던 걸 물어본다면 그게 저는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힘든 점은 그 구본영 선생님이 내가 직업이다, 나는 직업이다라는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감정을 경영하지 못하면 두려움도 경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부분, 나 자신과 싸우는 부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훨씬 더 한 10배 정도 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나? 그런 생각 하나에 사로잡히면 계속 그런 생각을 한다라든지 또 직원을 고용을 했는데 이번 달에 사실 조금 이렇게 힘들 수가 있고 또 어떤 달에는 약간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자의 입장에서 감정을 잘 경영하지 못하면 그 부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훨씬 더 힘든 점인 네. 것 같았습니다. 아연 씨도 예전에 창업하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네, 저 문득 기억이 나네요. 아픈 기억인데. 아니, 제가 버블티를 너무 좋아해갖고. 네, 버블티, 저 카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뭐가 제일 제 어려웠어요? 성향하고 맞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요? 저는 좀 자유롭게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유로우면 수익이 나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때 마인드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섣불리 했던 것 같아가지고 아픈 기억인데. 그래요. 더 이상 묻지 않는 걸로. 그래요. 시간이 많이 날 줄 아는데요. 창업하신 분들 보면 정말 밤낮 없고 오히려 더 가족들에게도 이제 소홀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 관리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더 바빠질 수 있다는 그래요. 것들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무튼 이렇게 창업에 대한 예. 꿈은 누구나 있지만 정말로 현실적인 부분도 잘 모르고 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교수님? 저는 한 3가지 정도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첫 번째가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일단 간접 경험부터 시작해보라는 거고, 세 번째가 크게 시작하지 말고 작게 시작해보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그럼 나이가 들어버릴 건데 취업도 안 되고 나중에 새로운 창업도 어려울 건데 이런 걱정을 하는데요. 실제로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그 일의 경험이 나중에 취업을 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절대 일단 두려워하지 말고 감정을 다스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간접 경험을 이제 해보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간접 경험. 예. 작은 스타트업 기업에서부터 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성공한 기업가들이 있을 건데 그들은 어떻게 이제 성공했는지 이제 성공 시스템이라든지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제 배워 나가는 과정을 배우고요. 성공한 기업을 분석하고 성공한 아이템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또는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런 케이스 스타디를 하면서 사업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어떤 강점을 바탕으로 나는 일을 할 것인지 찾아보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들이 창업하면 자꾸 큰 것만 생각합니다. 맞아요. 남 보란 듯이 이렇게 큼직한 거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지 말고 자신의 역량이나 자신의 조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은데요. 항상 이게 빚더미를 이렇게 잔뜩 안고 내 능력 이상으로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게 시작해서 하나씩 이렇게 키워나가시면 키워나가는 재미도 크기 때문에 작게 한번 시작해 보길 권하고 싶습니다. 네. 정철상 교수님의 말씀이 와닿습니다. 무턱대고 시작했다가 한번 큰 콜 당했는데 그래도 많이 배웠었어요. 네. 그때 그 경험들이 지금 많은 축적이 돼갖고 다행이지만 자 근데 창업을 하려면 아이디어, 뭐 돈 그리고 마인드 등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화진 씨가 창업을 하려면 무엇부터 챙겨야 될까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인드가 참 사실 창업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지를 좀 몇 가지 7가지가 질문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계신 MC 분들도 같이 해볼게요. 네네 몇 개 체크리스트 몇 개인지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봐요. 들어보셨잖아요. 이 질문지는요 LPG의 공동 창업가 셀리 프레브스트 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겠죠. 네네. 칼럼에 정리한 것을 제1기획 광고기획팀장 한성철 님께서 칼럼에 정리한 것을 제가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예. 네. 1. 나는 무언가를 도전했다가 실패해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네, 이 계속 하겠습니다. 예스면은 자기가 예스인지 논지만 그렇죠. 파악하면 그걸 되죠. 몇 개인지 파악을 해보시는 거예요. 2. 나는 나의 잘못을 변명하지 않는다. 네. 3. 나는 완벽한 제품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4. 나는 경쟁자와 도전자로 둘러싸이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5. 나는 어디를 가든 나를 추종하는 집단이 있다. 6. 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 7. 나는 신문을 2개 이상 보고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여 이렇게 외부 환경에 민감한 편이다. 네, 7가지입니다. 예. 혹시 이제 먼저 우리 이화준 씨 몇 개? 네, 3개밖에. 3개. 나머지 분들도 근데 궁금한데요. 교수님은 7개죠. 역시 5개, 2개 반입니다. 저는 4개 적었어요. 네. 4개. 저도 네. 의외로 한 5개 정도. 네. 저 너무 부끄러워요. 2개밖에 안 전부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너무 완벽한 걸 추구하는 성향인 경우 오히려 창업을 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 경우는 전문가의 길로 가는 게 좀 더 맞다. 그게 아까 제가 3번 항목에 대해서 좀 할 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네. 도전자와 경쟁자로 이렇게 둘러싸이는 걸 막 그런 경쟁을 즐기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업을 운영을 할 때는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4개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 4개면 창업을 하고 싶으시면 준비를 조금 더 하셨다가 하자. 네, 근데 3개 이하면 준비 기간이 최소 그래도 3년에서 5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적게 나왔다고 해서 나는 아닌가 봐. 이거는 아니고요. 네. 40대 이후에는 꼭 하실 수는 있으니까 그래요. 걱정하시지 마셨으면 그래요. 좋겠어요. 우리 화준 씨가 예. 뭐 3개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떠나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워야 되는지만 좀 파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예. 바로 우리 교수님의 고민 해결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무릎팍도사 버전으로 한 번에 좀 해결을 해주시죠. 아이고, 벌써 끝날 시간이네요. 네. 시간이 항상 아쉬워요. 답변이 한참 많이 남아 있는데 드리고 예. 싶은 조언이 많은데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취업할까, 창업할까, 이제 진로, 진학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저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크게 성공한 기업가가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장 밑바닥부터 저는 경험을 쌓아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밑바닥을 두려워하는데요. 밑바닥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신다면 분명히 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밑바닥 경험부터 쌓아나가라! 좋습니다. 밑바닥부터 쌓아나가라. 어떤 일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밑바닥 경험부터 시작해라라는 멋진 조언을 해주셨고요. 오늘 이화준 씨 또 함께 이 고민을 털어놔 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보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조금 막막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조금은 안개가 살짝 거친 느낌입니다. 예. 말을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요.
본인의 장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네. 잘 찾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계속 노력하셔서 저희 이 교수님들의 자리에 몇 년 후에 꼭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고민 있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정철상 교수님 커리어 노트 블로그가 있습니다. www.careernote.co.kr/ 그리고 게스트북에 고민 상담 Q&A에 비밀 댓글로 취업 신문고라고 밝히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또 윤성혜 대표님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메일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ceo@storyLab.co.kr로 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취업신문과 함께 해주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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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